안녕하십니까, 빨대양 서민입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뭐 원래 홍보 같은 거는 잘 안 하는 그런 채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뭐 반도체 만드는 기업인데 매출이 한 20조 되는 기업이 우리한테 홍보를 부탁했을 때 우리가 바로 거절했어요. 왜냐? 우리는 빨대양이니까. 근데 오늘은 왜 했느냐? 그 분이 굉장히 특별한 분입니다. 이재범 상무님 모시겠습니다. 와! 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성가 FNC 이재범 상무입니다. 이렇게 그 빨대왕 초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유, 저희가 감사합니다. 이재수 사령관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 세월호 기무사 사찰 그걸로 문재인 정권 때 그 수사를 받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그분의 동생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이재수 사령관님이 오형제 중에서 셋째. 그 먼저 그 이재수 사령관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먼저 얘기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좀 말도 안 되는 판결이 나왔죠. 그렇죠. 아주 그냥 진짜 통탄할 그런 그 판결이 나왔죠. 그러니까 그 당시 기무사 이제 관련했던 사람 뭐 참부장한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유가 뭐냐면 이재수 전 사령관과 공모해서 유가족을 사찰하도록 부대원들한테 지시했다는 그런 혐의예요. 근데 정말 얼마나 가슴이 무너졌겠습니까? 맞습니다. 이거 뭐 저희 형님이 부하들을 위해서 네. 이렇게 목숨을 내줬는데 그런 게 뭐 그냥 진짜 허무하던 너무 허무한 그런 판결이 나왔습니다. 세월호 사건이 나고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동요하고 유족들이 이제 뭐 많이 모이고 하니까 그런 거를 이제 동태를 좀 이렇게 관찰해서 상부에 보고하는 거는 원래 기무사 임무지 않습니까? 기무사의 본연의 임무였었고 네. 그 당시에 세월호가 침몰되고 팽목항에 네. 기무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정보기관 네. 예를 들어서 뭐 국정원, 네. 경찰 정보고 그 외에 우리나라 정보를 다루는 그 부서에서는 전부 다 그 팽목항에 파견이 나가 있어 갖고 맞습니다. 하나의 사무실에서 그날 정보를 수집한 거를 취합을 해서 거기서 걸를 건 걸르고 보고할 건 보고할 사항만 이렇게 한 장, 두 장 이렇게 레포트를 해서 각자 다 나눠 가지고 자기 소속 부대의 기관에 다 보고를 한 거예요. 그런데 유독 문재인 정권에서 기무사만 타켓으로 이 사찰이라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거 뭐 완전히 우리 군을 무력화시키려고 그랬지 않았나. 그 문재인 정권이 특수단이 1년 2개월을 털었는데 이게 위법행위가 없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뭐 절대 뭐 사찰했다 이렇게 보기엔 어렵다라고 했는데 그 이성준 중앙지검장이 계속 그냥 안 된다 계속 기소를 고집해서 결국 법원에서 유죄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법원 판단이 좀 아쉽네. 그래갖고 그 형님이 진짜 그 이수서에 간곡히 그 검찰에 부탁한 그 사항 진짜 그 내 부하들은 길을 묻지 말아라. 내가 다 안고 가겠다. 너네들이 그렇게 이걸 사찰해라 문다면은 내가 다 안고 가겠다. 그랬는데 참모장이야 관련됐던 그 부하들을 전부 다 그냥 실형을 살게 했지 않습니까? 이 친구들이 지금 여기 지금 나와 있던 이 친구들이 사는 게 아니에요, 집이. 그동안 재판하느라고 있는 돈 없는 돈 다 해갖고 진짜 생계가 곤란할 정도예요. 이재수 사령관님이 그 막 그 체포돼서 그 수갑 차고 막 그러셨잖아요. 너무 안타깝죠, 그렇죠? 너무 진짜 안타깝죠. 이 형님이 그렇게 이제 사고사로 돌아가신 게 그때가 12월 7일이었을 거예요. 12월 7일인데 12월 8일이 우리 아들 장가 보내는 날인데 그 전날 형님이 그런 결정을 내렸을 때는 얼마나 진짜 그 속에서 진짜 울분이 치닫고 그런 생각을 갖고 조카 결혼식 전날 그렇게 목숨을 던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은 진짜 가슴이 찢어지죠. 몇 살 터울이셨나요? 저하고 2살 터울입니다. 그럼 어떤 형님이셨어요? 2살 차이지만 범접할 수 없는 어려운 형님이었죠. 왜냐하면 항상 반듯하고 이제 어렸을 때부터 그랬으니까. 혹시 뭐 군대 시절에 뭐 감동적인 에피소드 하나만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이 형님에 대해서 에피소드는 우리 형님이
군에 대해서 뭐를 갖다가 우리가 질문을 하고 그러면은 네. 민간인이 왜 군에서 하려고 그래? 군에서 왜 민간인이 군인을 하느냐고 하면서 전혀 얘기를 안 해요. 이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아들 군대에 갈 때 네. 제가 형님한테 보직 변경 좀 해달라고 했다가 저하고 대판 싸웠어요. 대판 싸워갖고 우리 형님하고 얘기도 안 했다고. 이 조카 새끼 하나 이렇게 해줄 수 없냐 그랬더니 야 그걸 내가 어찌게 해주냐. 어? 부대에서 그 해놓은 거 뺑뺑이 돌려서 그거 하면은 다 그거고 다 죽기 타셔서 가는데 그거를 인위적으로 내가 그걸 왜 어떻게 하냐. 그건 할 수 없다. 아유, 추미애 전 장관하고 참 많이 다르네요. 어쨌든 근데 그래서 따님은 면제됐지 않습니까? 형님 그 형님 덕분 아닙니까? 따님 면제. 따지고 보면 그러네 그거. 우리 딸내미도 군대 보낼까 잘못했네. 근데 어쨌든 기무사 사령관이 됐을 때 그때도 되게 기뻐하셨나요? 저희는 기무사령관 가는 거를 참 염려스러워했어요. 아 그때 뭐 촉이 있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네. 기무사를 가게 되면 아. 정치하고 연관이 되잖아요. 기무사는. 그래서 이거 군단장 나가야 되는데 이 기무사로 가는 거는 참 그런데 그랬더니 군인은 명령에 따라야지. 내가 군단장 가고 싶어서 군단장 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시키는 대로 해야지. 이게 보통 군인 같으면 기무사 됐다는 거 되게 기뻐하셨을 수도 있는데 오히려 좀 그쪽 집안에서는 역시 군인 집안의 그런 기상이 흐르네요, 진짜. 아 그렇구나. 그리고 세월호 사건 때 형님의 모습 뭐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세월호 사건 때는 형님이 상당히 진짜 객관적으로 네. 지휘했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은 기무사의 그 요원들 중에서도 네. 그 세월호 침몰 사건으로 세 가정이 네. 사고사로 예. 침몰해서 마찬가지로 이제 운명을 달리했어요. 이제 걔네들이 이제 나이가 우리 제 딸하고 똑같은 나이예요. 같은 학년. 그래서 처음에는 진짜 참 마음 아파하고 참 그 안타깝고 그랬는데 시간이 갈수록 이게 이제 그 정쟁화되고 네. 막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그 정말 이건 이런 얘기 좀 죄송하지만 그 사건은 그날 그날 한번 얘기 좀 해보죠. 그날 그 전에 뭐 비슷하게 그 즈음에 많이 형님이 괴로워하셨을 텐데 뭐 동생분한테 뭐 이렇게 연락 따로 뭐 하거나 그런 적 없었어요? 저는 영장실질 심사할 때 네. 구속되는 줄 알았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생각하면 참 구속됐으면 목숨이는 살아계셨을 텐데 그렇죠. 하는 마음은 생기는데 만약에 그냥 구속돼 갖고 계속 수사 받으면서 그 모욕감이라든가 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사찰권에 대한 그 수사보다는 네. 별건 수사로 네. 별건 수사로 주의를 갖다가 다 이걸 그렇죠. 뒤졌지 않습니까? 네. 문재인 정권 특징이죠. 예, 형님을 좀 압박하면서 뭐 김관진 장관이라든가 인간인 정권. 그다음에 뭐 한민국 네. 장관 이런 사람들 더 여권을 늘라고 저희 형님은 자기 독단적으로 판단하에 기무사를 지휘한 거지 네. 위에서 뭐 누구한테 지시를 받고 정보 취득 활동을 네. 하지 않았기 때문에 떳떳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는 진짜 부끄러움 없이 뭐 유서에도 나왔듯이 진짜 나는 부끄러움 없이 군대생활을 하신 분이고 이재수 사령관 같은 경우는 이제 자녀분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예, 우리 조카 애들은 남자 하나에 여자 하나. 어떻게 지금 어떻게 살고 충격을 어떻게 잘 이겨냈나요? 충격은 뭐 가슴속에 묻고 네. 지금 뭐 현 위치에서 네. 자기들 나름대로 뭐잘 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구나. 형제분들이 어떻게 지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희 형제들이 필리핀에 중고등학교를 세워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은 저희는 그 필리핀 정부에서 지원해 주신 3,000평 땅에다가 우리가 학교를 지었고 운영은 미국 ABC 재단에서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뜻 있는 분들 뭐 같이 동참해 주시면 더욱 고맙죠. 이게 그 이재수 사령관님도 같이 하셨던 일인가요, 이게? 네, 18년 전, 19년 됐네요. 이제 19년 전에 저희 어머님 이제 그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그 장례비가 좀 남았어요. 예. 그때 이제 뭐 많이들 뭐 조의금들 이렇게 좀 해주셔갖고 그래서 남은 거 하다가 그냥 돈을 좀 보태서 이런 그 학교를 지원하는 사업을 했죠. 훌륭한 일 하셨네요, 진짜. 이제 형님이 이제 가시기 전에 이 군인이라는 타이틀을 이제 집어 던져놓고 이제 사회에 나왔으니까 우리도 한번 멋지게 한번 사업을 시작하자라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형님이 이제 그렇게 이제 가시는 바람에 그냥 그거는 이제 없던 일로 하고 이제 새로운 그 신사업부를 만들었습니다. 그 신사업부를 만들어서 우리나라에서 나는 그 광물질이 여러 종류가 들어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제일 좋은 우리 몸에 제일 좋은 광물질을 선별을 해서 세라믹 볼을 만들었습니다. 안 그래, 아니 안 그래도 지금 댓글에서 이게 뭐냐고 막 아까부터 물어보시는 분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 이게 광물질이군요. 설명 좀 해주세요. 이 광물질이 천연 광물질로만 5가지 정도를 이렇게 그 동그랗게 성형을 해갖고 1200도씨에다가 도자기 굽듯이 오, 1200. 구워낸 그 돌이에요. 돌. 그래서 여기서 원자개선이 나오면서 이 물을 알칼리수로 바꿔주면서 우리가 일반적인 정수기 물이 pH 7.2 정도 되거든요. 근데 7.8 7.8이면 알칼리수거든요. 그러면서 1시간 정도 지나니까 8.4 정도. 8.4. 이걸 여기다 물 넣고 가방 속에다 넣고 이동하다 보면 1시간 후딱 지나가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 그 사이에 알칼리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마시면은 이제 몸에 흡수도 잘 되고 그다음에 또 이제 몸에 알칼리수가 들어가면은 뭐 이 체내 독소를 좀 빼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는 우리나라 그 유수의 검사기관 뭐 그다음에 글로벌 그 검사기관은 SGS에서 침출수 시험을 다 했습니다. 여기에서 유해 물질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사람이 먹으니까 인체에 해가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샤워기도 만들게 됐어요. 물이 부드러우면서 기가 막힌 거예요. 이 수돗물에 나오는 염소도 염소 냄새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도대체 염소가 얼마나 없어졌을까 하고 이제 시약으로 테스트를 하니까 90% 정도는 염소가 제거되는데 90% 제거되면 우리 못 느껴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물을 갖고 양치를 해보니까 입안이 개운한 거예요. 머리를 감으면은 머릿결이 부드러우면서도 힘이 좀 살아나요. 그래서 이게 몸에 가려움증이 없어지고 대한 아토피협회 추천 제품으로. 이거 대한 아토피협회가 뭔가 추천하는데 되게 인색한 데인데 이걸 추천했군요. 아토피가 있는 사람이 이걸로 샤워를 하면은 더 좋아지는구나. 그렇죠. 아토피. 그래서 아토피협회에서 이 참 우수 제품으로 이렇게 추천을 해주셔갖고 지금 판매를 하고 있고 요새 그 우리 스마트 스토어에서 스마트 스토어에서 물이 받치면은 우리 회사 제품들이나 무리바. 우리 빨대왕 보시고 구매하시는 분들 메모에다가 구매하시면서 빨대왕 하면은 특별히 제품을 하나를 더 드려서 1+1을 주시는 거예요. 1+1으로 우리 빨대 시청 애청자 여러분들한테는 그렇게 저희가 공급해드리겠습니다. 빨대양으로 이제 신청했는데 나중에 좌파임이 드러나면 손해배상을 제기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 좋은 이 프로그램에 이렇게 또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그 뭐 형님 명예 회복을 위해서 참 많이 이렇게 또 신경 써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아유, 그 말씀을요. 이재수 사령관님 뭐 이렇게 억울하게 그러셨는데 그 형님이 지금 하늘에서 더 이제 웃을 수 있도록 이 동생분들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교수님 여기 보고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오늘 어렵게 자리해 주시고 또 제품 홍보해 주시고 뭐 가족 얘기도 들려주신 이재범 상무님께 오늘 감사드리면서 저희 빨대양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